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오 컴퓨팅이란 생물학적 분자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컴퓨팅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혁신적인 분야는 생물학, 컴퓨터 과학, 그리고 공학의 원리들을 융합합니다. 실리콘 기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이진 논리에 의존하는 기존의 컴퓨팅 방식과는 달리 바이오 컴퓨팅은 DNA, 효소, 세포와 같은 유기 물질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가장 유망한 발전 분야 중 하나는 DNA 기반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점점 더 커지는 데이터 보존, 밀도,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전례 없는 규모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80제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데이터의 대부분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들은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비하고 잦은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인 냉각 시스템, 전용 인프라, 그리고 상당한 면적의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에너지 비용과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미 확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기 테이프, 하드 드라이브, SSD와 같은 기존 저장 매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이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부 아카이브 포맷은 불과 10년에서 20년만 지나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DNA 저장 기술은 이론적으로 수천 년의 저장 수명을 제공하며 전체 데이터 센터를 각설탕 크기의 부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록, 법률 문서 또는 문화유산의 장기 보존에 있어 이러한 수준의 저장 밀도와 내구성은 현재 사용 가능한 다른 어떤 저장 포맷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DNA는 자연이 만들어낸 데이터 저장 시스템입니다. DNA는 아데닌 A, 사이토신 C, 구아닌 G, 티민 T이라는 단 4가지 뉴클로타이드를 사용해 생명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물학적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이 뉴클로타이드들이 형성하는 서열은 디지털 이진 코드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DNA 저장 방식에서는 이진 데이터가 염기쌍으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은 A로, 01은 C로 변환되는 식입니다. DNA의 저장 밀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이론적으로 1g의 DNA에 215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DNA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어서 그 정보를 온전히 보존하는데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뼈나 식물 유해에서 해독 가능한 DNA가 추출된 역사적 사례들은 이 분자가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뛰어난 내구성을 지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4장, DNA 데이터 저장 기술의 작동 원리입니다. DNA 데이터 저장 과정은 먼저 인코딩으로 시작됩니다. 디지털 파일은 특수 알고리즘을 통해 DNA 염기 서열로 변환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진 코드를 A, T, C이라는 4가지 핵산 염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코딩이 완료되면 다음은 합성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변환된 염기 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DNA 가닥이 화학적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DNA 가닥은 저온, 건조 상태의 불활성 환경에 보관됩니다. 주로 유리나 실리카 용기 안에 보관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검색해야 할 경우에는 고성능 시퀀서 염기 서열 분석기가 DNA 가닥을 판독하여 염기 서열 정보를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염기 서열은 해독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본 디지털 파일로 복원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변환 과정을 역으로 수행하여 초기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기술의 주요 과제는 DNA 합성과 시퀀싱, 염기 서열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그러나 생명공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5장, 실제 연구 현황과 주요 참여자들. 여러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DNA 데이터 저장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워싱턴 대학교는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화된 엔드-투-엔드 DNA 저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토타입은 사람의 개입 없이 DNA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합성 생물학 기업인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는 실리콘 칩 기반의 DNA 가닥 생산 기술을 통해 대량 생산과 저비용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기업으로는 IBM, 일루미나, 그리고 신속한 데이터 인코딩을 위한 효소 시스템을 개발 중인 보스턴의 스타트업 카탈로그 등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연구진들이 책 한 권 전체와 사진 한 장,
심지어 짧은 동영상까지 DNA에 성공적으로 저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정보는 완전하고 오류가 없었으며 이는 DNA가 장기 보존용 저장 매체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지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카탈로그는 고가의 합성 장비 없이 작동하는 효소 기반 기록 시스템을 연구 중입니다. 이를 통해 DNA 저장 기술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마치 오늘날의 하드 드라이브나 클라우드 산업처럼 앞으로 인코딩, 합성, 저장, 시퀀싱 등 각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협력하는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 향후 몇 년 안에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제6장, 기존 저장 장치 대비 DNA 저장 장치의 장점. DNA 데이터 저장 기술은 몇 가지 매우 강력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저장 밀도가 엄청나서 자기 테이프나 SSD보다 수백만 배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측면에서는 적절한 조건 해서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손상 없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없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DNA 생산 및 저장은 현대 데이터 센터의 냉각 및 전력 요구량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DNA 스토리지는 신뢰성과 수명이 가장 중요한 콜드 스토리지 분야에서 강력한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장점은 물리적 독립성입니다. DNA는 쉽게 운반할 수 있고 깨지기 쉬운 자기적 특성에 의존하지 않으며 PCR 기술을 사용해 품질 저하 없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저장 그 이상의 생물학적 연산. 바이오 컴퓨팅은 데이터 보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DNA를 논리 연산, 인공지능, 심지어 생물학적 신경망에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DNA는 가닥 치환과 분자 반응을 통해 연산을 수행하도록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은 실리콘 기반 논리 게이트보다 느리지만 분자 수준에서의 대규모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수조 개의 DNA 분자가 동시에 작동하여 아주 작은 공간에서 막대한 연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성 생물학, 바이오 센싱, 심지어 의료 진단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DNA 컴퓨터는 환자 샘플에서 특정 RNA나 단백질 표지자를 식별하고 약물 방출이나 질병 신호와 같은 분자 반응을 유도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실험 모델들은 복잡한 의사결정 트리와 논리 회로가 생화학적 환경 내에서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체내에 존재하며 변화하는 생체 신호에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율 감지 플랫폼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제8장, 살아있는 컴퓨터와 유전자 조작 세포. 바이오 컴퓨팅의 새로운 지평은 살아있는 세포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맞춤형 유전자 회로를 박테리아나 다른 미생물에 삽입하여 자극에 반응하고 정보를 기록하거나 환경적 과제를 수행하는 유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세포는 수질 오염 물질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감지하고 또는 실시간으로 신진대사 과정을 추적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이러한 세포 컴퓨터는 생물학적 환경 내에서 작동하며 신체나 생태계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합니다. 연구자들은 현재 이와 동일한 시스템이 노출 이력, 질병 지표를 기록하는 메모리 장치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체 내에서 치료 시기를 기록하는 데까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제9장, 도전 과제와 한계점입니다. 생체 컴퓨팅은 엄청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DNA를 합성하고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데는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비용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DNA 기반 연산 속도는 전자 회로에 비해 느립니다. 또한 생물학적 시스템은 돌연 변이, 화학적 분해, 그리고 염기 서열 분석 오류에 취약합니다. DNA 연산을 위한 자동화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 및 규제 관련 우려사항도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를 연산에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 돌연변이 통제, 그리고 자연 생태계와의 의도치 않은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10장, 국가 및 글로벌 연구 노력입니다. 각국 정부는 바이오 컴퓨팅을 전략 기술로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은 모두 차세대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합성 생물학과 바이오 컴퓨팅을 포함시켰습니다. 국가 국방기관들 또한 안전한 통신, 은밀한 데이터 저장, 그리고 전장 감지를 위해
생물학적 컴퓨터의 사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ARPA의 분자 정보학 프로그램은 비전자 정보 처리 시스템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기존 전자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환경을 위한 소형, 저전력, 그리고 은밀한 컴퓨팅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 세계 대학들 또한 DNA 저장의 기본 표준이 계속해서 접근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도록 공개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11장 2030년 전망입니다. 2030년대 초반이 되면 바이오 컴퓨팅은 학계 연구실을 넘어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DNA 스토리지는 나사의 임무 데이터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주요 기관의 기록물 보관에 실용화될 수 있으며 또한 주요 영화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영화 필름을 아카이빙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성 생물학 스타트업들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미생물을 농업, 의학, 환경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생물학적 연산의 융합은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며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기계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심해, 열수구나 인체 내부 또는 외계 생태계처럼 기존 전자장비가 쓰이기 힘든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리콘은 빠른 처리를, DNA는 대용량 저장과 생화학적 인터페이스를 맡는 하이브리드 인프라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12장 새로운 연산 패러다임. 바이오 컴퓨팅은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와 생명, 메모리와 분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가 엄격한 이진법 규칙과 독립된 회로에 의존하는 반면 생물학적 컴퓨터는 성장하고 적응하며 심지어 복제까지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도 범용 컴퓨팅 분야에서는 실리콘이 계속 우위를 점하겠지만 생명공학은 저장 밀도, 환경 통합, 그리고 생체 적합지능에 더 적합한 상호 보완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미래의 인터넷은 단순히 서버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네트워크, 미세한 아카이브, 그리고 판독을 기다리는 DNA 가닥들 속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